운동을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근육량을 얻기 위해서 벌크업을 하려고 하실 겁니다. 저도 14년 전 운동을 처음 하게 된 시절부터 지금까지 근육량을 어떻게든 더 늘려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벌크업을 여러 번 시도했었는데요. 분명 도움이 되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시간을 좀 덜 허비하면서 더 좋은 몸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그동안 실제로 10번 넘게 벌크업을 해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실수들과 그에 대한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벌크업은 틈틈이 식사할 시간이 충분한 사람만 가능하지 사회생활을 하는 일반인은 해당 사항이 없으신 것 같다고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장인분들을 위한 꿀팁도 담겨져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번 영상만 딱 보고 나시면 분명 제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근육량을 붙이면서 실패 없는 벌크업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중량에 너무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전에 들어올렸던 중량 기록을 깨는 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극을 많이 흘렸었습니다. 예를 들면 횟수가 거듭될수록 근육의 긴장감을 느끼기보다는 운동 템포가 빨라진다거나 가동 범위를 덜 쓰게 되면서 들 수 있는 중량은 올라갔지만 오히려 근육보다는 관절이나 다른 부분들이 더 불편해지기도 하고 몸에는 크게 발전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이 급해지면서 근육을 쓴다는 사실보다는 그 동작을 한 개라도 더 해야 된다는 기록에만 더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근력이 좋아져서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도 원하는 부위가 운동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물론 아니고요. 제 말은 동일한 가동 범위 그리고 템포, 동일한 자세 속에서 중량과 반복 횟수를 늘렸을 때가 수행 능력만 따져서 무작정 중량을 들어올릴 때보다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말도 이미 다 알고 제대로 하는데 몸이 안 변하시는 것 같으시다고요? 의외로 자기가 실제로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저도 운동을 처음 할 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영상을 찍어보니까 완전 엉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뒤로 종종 촬영을 하면서 스스로 움직임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하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매일 몇 세트 촬영할 순 없겠지만 여러분도 가끔은 촬영해서 셀프 피드백을 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더 빠르게 몸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운동 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 보디빌딩 첫 대회를 준비하던 초보자 시절에 아까 첫 번째 실수에서 말했던 것처럼 항상 중량과 기록에만 집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크게 어깨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또 부상 당할까봐 너무 겁나서 프리웨이트는 저중량으로 조금씩만 하고 대부분 머신으로 운동 루틴을 구성해서 오랫동안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 후 부상이 어느 정도 나아졌음에도 운동 연차가 올라갈수록 점점 이러한 운동 편식이 습관처럼 굳어지더라고요. 점점 익숙하고 편한 길을 택하려고 머신 앞에 가게 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전부터 5대 운동이라고 부르는 벤치프레스, 바벨로우, 데드리프트, 스쿼트, 오버헤드 프레스와 각종 덤벨 운동을 다시 루틴에 40% 이상으로 비중을 늘렸더니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머신과 프리웨이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머신은 정해진 궤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그만큼 몸의 중심을 잡는 능력을 덜 쓰면서 협응력도 떨어진다는 건데요. 프리웨이트의 비중이 높아지니까 몸의 협응력뿐만 아니라 코어도 단단해지고 근력 균형도 좋아지면서 벌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 수행 능력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구독자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어깨 부상 때문에 제한이 있는 운동들도 많았지만 제 상황에 맞춰서 덤벨로 바꾸거나 메인이 아닌 보조 운동으로 하더라도 꾸준히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운동을 점점 쉽게 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틀 안에서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매일 하는 건 쉽지만 그 반대는 정말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경험상 근육도 항상 익숙해져 있는 패턴을 깼을 때 더 어려움을 느끼고 신선한 충격과 자극이 오면서 벌크업 슬럼프도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프리웨이트를 하다 보니까 영양적인 면에서도 크게 혜택을 볼 수 있었어요. 초보자 때는 이른바 초보자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잉여 칼로리가 많이 남더라도 체지방보다는 근육량이 점점 높아져서 몸무게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중에 연차가 올라가도 운동 수행 능력은 그저 그렇다 보니까 잉여 에너지가 근육보다는 점점 지방으로 가게 돼서 돼지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다가 프리웨이트 비중을 늘리면서 수행 능력도 높아지고 운동 강도도 높아지면서 지방은 과도하게 늘지 않고 점점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강도 높은 운동과 높아진 근육량 덕분에 대사도 늘게 되면서 식사도 더 자주 할 수 있는 이득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운동 편식하신 분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운동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매 끼니를 일정한 양으로 먹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야지와 같은 어플로 칼로리를 추적해서 내 생활 패턴과 운동량에 맞는 유지 칼로리를 찾고 잉여 칼로리를 300에서 많게는 700칼로리 이상 더 섭취하려고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벌크업을 위해서는 근육의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나눠서 일정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마저도 학업과 대회 준비 그리고 사업, 회원 레슨 등 여러 가지 병행하다 보니까 일정 시간에 끼니를 챙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끼니를 놓치면 남은 칼로리를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몰아 먹을 때도 있었고 그것도 안 되면 자기 직전에 몰아서 먹기도 했었습니다. 늘 일이 끝나면 늦은 밤이나 새벽이라 밥 먹고 소화가 안 되면 서성이다가 새벽 4, 5시에 잠이 든 적도 허다했고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도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실 거예요. 이럴 때 저는 아침에 프로틴 라떼를 빠르게 타 마시거나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오트밀하고 보충제를 미리 쉐이커에 섞어서 나눠 마시기도 하고 단백질바, 젤리, 초콜릿, 바나나 등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것 무엇이든 잘라서 섭취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곤 했었습니다. 저도 진짜 바빴는데 어떻게든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게임은 밤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으면서 무리하면서도 하잖아요. 물론 보충제만 섭취하면 소화가 안 되거나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보충제를 여러 가지 바꿔 마시면서 나에게 맞는 보충제를 계속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 외에도 또 문제가 있죠. 맞아요. 저도 이렇게 여러 끼를 자주 먹다 보니까 당연 소화도 안 되고 가스도 많이 차서 속이 불편한 경험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이럴 때는 요거트를 종종 챙겨 먹거나 소화 효소를 챙겨 먹기도 했고 그중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건 고함량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팁들을 활용하시면 소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단백질 섭취량은 많아지지만 단백질을 아무리 때려 넣어도 다른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단백질 합성률이 떨어집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아미노산이고 대표적으로 아르기닌이 있습니다. 2020년 아르기닌 관련 논문 1464개를 메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르기닌을 8주 내외로 섭취했을 때 체지방은 감소하면서 지방을 제외한 체중의 증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살컵이 되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지방 증가를 당연히 최소화해야 되겠죠. 우리는 근육량을 키우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이 아르기닌은 낮은 흡수율 때문에 몸에 흡수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기대하던 퍼포먼스 향상에 효과를 보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시트루 아르기닌의 경우 아르기닌의 낮은 흡수율을 보완하기 위한 시트루 성분이 추가로 함유되어 있는 제품으로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아르기닌 보충제입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5+3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 혹은 댓글란에 링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벌크업을 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실수들과 그와 관련된 팁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식사와 관련하여 제가 체득한 핵꿀팁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해서 활용하신다면 지금보다 2배 이상은 빠르게 우람한 몸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자면 식사를 쉬지 않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 인슐린이 계속 나오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데 유전적으로 대사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해서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운동 핵꿀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